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당이 나중에 30년 후에 내 노후야. 30년 후에 나중에 지금 15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150만 원 똑같아. 모든 이런 게 물가가 다 10배 이상 올라. 30년. 그것도 최하. 진짜 안정적으로 나라가 안 망하고 가면 안정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화폐한테 30년 후에 정확히 10배가 올라. 최하. 그럼 30년 후에는 하루 잡부 노동 이게 얼마야? 내가 봤을 때는 어떠냐? 150만 원. 근데 나는 그걸 고정을 시키겠다. 화폐가격 장난 아니야. 그게 어떻게 돼요? 지갑에다 두고 있으면 내가 이자까지 따박, 초 단위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따박따박 치는 거야. 초 단위. 그러면 저기 그 디지털 그 화폐 저기 그 이제 가상화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형자산화폐라고 해요. 내 화폐는 정확히 무형자산화폐. 무형자산 자체가 화폐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내가 앞으로 발행할 화폐. 틀려요. 그럼 내 화폐는 어떠냐? 무형자산 화폐야. 무형자산 화폐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그 담보를 건만큼만 화폐를 발행해.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화폐가 시주고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 디지털 그게 다 있어. 그 디지털 그 사진이 누구 거야? 여러분께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15만 원짜리가 나중에 150만 원 돼. 오히려 대박. 내가 망하면 더 대박이야, 여러분들. 내가 망하면 더 대박이야, 여러분들. 보증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종이돈은 달러도 그렇고 원화는 어떻게냐? 그걸 보증을 해. 한국은행도 알아. 한국은행하고 다 이미 얘기 다 끝났어.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보존을 시킬 수 있냐, 못 시켜. 중앙은행은 할 수가 없어. 자, 그래, 그러면 그러면 무형자산 지갑은 말 그대로 지갑. 그 금고는 뭐냐? 그럼 내가 주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금고에다 넣으면 어떠냐? 금방 뺄 수가 있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보면 돼. 마이너스 통장 금방 뺐다 넣었다 쓸 수 있죠. 그 개념으로. 그러면 내 금고에다가 아니 그냥 우리 일반 계좌하고 진짜 그거 없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어. 없죠. 근데 여기다 넣으면 어때? 초 단위로 이자가 계산해. 초 단위로. 아니 그러면 여기다 넣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자가 이게 더 많이. 이자. 얼마나 주는데요?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은행은 예대 마진을 넣어가지고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으로 해서 수익을 같이 분배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기준금리보다는 세가 높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은행 애들이 어디서 하냐? 어떻게 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없거든요. 기준금리 일단 약간 낮게 이자. 그러면 어떠냐? 은행마다 그게 다 틀리겠지만 보통 3%에서 5%야. 3%에서 5% 사이 될 거야. 이자는. 이 금고에다 넣는 초 단위로 계산해서 그 이자를 줄 거야. 그 은행마다 약관이 다 틀리니까 그 참고적으로. 그런데 지갑에 있을 때보다는 더 좋아. 기준금리가 5%면 2.5% 있어. 지갑에서. 초 단위로. 근데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은행마다 약관이 틀리겠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 줄 거야. 3%에서 5%. 은행에서. 그럼 은행이 어떠냐? 여러분들 그러면 4% 이자를 줘. 초 단위로 4% 줘. 금고에다. 그럼 얘네들은 그거를 갖다 어떻게 돼? 실시간으로 대출을 해. 금융을 써.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예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떠냐? 얘네들 7~8%의 그걸 갖다가 7에서 8%로 빌려줘. 그러면 4%야.
그러면 3, 3% 최소한 3%가 7%에 했다가 7, 8% 주고 3, 4%가 예대바지 남아. 그럼 그 중에 어떻게 되냐? 보통 은행이 반 먹고 예금자가 반을 먹어. 예금자가 반을 먹어. 예금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 4% 정도에 줘요. 4%에 4%. 이게 4%의 예금을 주고 저기 7, 8%의 대출을 해서 3, 4%를 갖다 예대 맞으는 책이에요. 거의 반가예요. 반가예요. 원래 시장 금리가 그렇게 들어가.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잘 안 돼요. 이 대출 금리가 너무 싸면 자산 버블 현상이잖아. 인플레이션보다도 대출 금리가 낮으면 반드시 자산 버블 현상이야.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요. 그래야 자산 버블이 안 돼.